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고2 수능 집중반, 사실 지금 촬영일을 기점으로 수능은 D-102일 날 촬영을 하고 있어요. 아마 영상을 보실 때는 수능 100일 언더의 시간쯤에서 영상을 보실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저는 고2 수능 집중반이라는 말보다는 지금쯤 되면 예비고3이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상 보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은 뭐 학생분들이 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의 시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라 예비고3의 마음으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강의는 이번에 8월 17일 날, 토요일 날에 개강할 예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문학과 독서를 모두 강의하는 종합 강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강의를 시작한 지는 조금 많은 시간이 흘렀더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 학원들에서 오랫동안 수업을 해오기도 했고요. 이제 기출의 바이블이라고 수능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수능 기출문제집의 대표 저자기도 하고, 여러 고등학생들을 위한 수험서들을 오랫동안 집필을 해왔습니다. 수능이란 시험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매해 직접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하기도 하고요. 석사학위 논문은 수능 문항 분석을 가지고 학위 논문을 획득을 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능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유의미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강의 준비를 했습니다. 수험에 대한 공부는 사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전적이라는 얘기를 사실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실전적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수업 자체가 굉장히 화려하고 멋있어서 강의실에서는 왠지 되는데 시험장에서는 안 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 강의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뭐 오가시다가 저희 뭐 브로셔 같은 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간값이나 공간값이나 방향값,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원리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이 세 가지 내용들은 모두 실제로 수능을 출제하시는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세계관을 획득해야지만 시험 당일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드는 방식대로 읽을 수 있으면 좋거든요. 독서 지문을 가지고 예시를 드릴게요. 독서 지문을 가지고 얘기를 했을 때, 실제로 시험장에 가시는 교수님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면 교수님들마다 스타일은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 교수님들은 문제를 얼추 머릿속에 그려놓고 문제를 먼저 그린 다음에 글을 나중에 쓰시는 분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럼 이거는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글을 읽는 게 기본적으로 문제를 만들기 위한 글을 읽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당연히 문학은 원래 있는 거니까 독서를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읽는 과정에서 어떤 요소들을 물어보기 위한 글인지를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스스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게끔 도와드릴 거예요.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중간에 오류도 많고 굉장히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말씀드렸죠? 예비 고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어려움을 회피하실 거예요? 이제는 어려움에 직면하셔야 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만드는 방식대로 읽는 방법들을 실제로 조금은 어렵지만 직접 몸을 부딪히면서 해볼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들 또한 중요하죠. 그래서 선택지에 OX를 판단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개념어들이 있는데 이쯤 되면 개념어가 없는 학생은 없는데 미묘하게 오개념이 잡혀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본인 딴에는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에 사소한 오류 내용이 있어서 그 오류 내용 때문에 문제를 외려 틀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조금이라도 잡아들일 수 있게끔 훈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사실 본질이 굉장히 중요한 것과 별개로 외연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요. 현대소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일제강점기도 현대소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시간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먼 사회에 살고 있기도 하고요. 1980년대 독재 정권을 지금 10대 친구들은 전혀 피부로 느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세계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사실 분명히 현대문학이지만 읽는데 한계점이 어느 정도 존재하더라고요. 영상을 보시는 어머님들은 정붐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바로 직관적으로 그 집이 가난하구나를 생각할 수 있지만 10대 학생들에게 정붐이라는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져요. 이런 것들은 사실 이런 외연의 모자람이 오히려 글 자체를 이해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글 자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문제를 틀리기도 하고 문제를 맞았지만 시간을 오래 쓰기도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사회가 빠르게 바뀌고 있다 보니 현대 소설, 고전 소설 혹은 고전시가 현대시 여기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외연들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아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수업 시간에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제에서 어떤 것들을 드릴 거냐면 다양한 읽기 자료를 드릴 예정입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읽기 자료 같은 것들이 실제로 수능날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들도 강의를 하면서 종종 봤었고요.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런 요소들이 모여서 본인의 훌륭한 수능 점수를 만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아니 자신 있게 기대를 하는 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저희가 평일에 매주 클리닉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와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국어라는 과목이 사실 타 과목과는 다르게 굉장히 미묘한 언어적인 뉘앙스를 다루는 과목이다 보니까 조교 선생님이 클리닉을 진행했을 때랑 선생님 레벨에서 직접 클리닉을 진행했을 때 결과물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 중에 진행하는 클리닉은 제가 직접 진행을 합니다.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학생들의 점수가 이걸 증명을 하더라고요. 강의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시기에는 뭐 조교님을 써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다른 선생님을 모셔다가 클리닉을 진행을 해보기도 했고 제가 직접 진행을 하기도 했었는데 너무나 당연하지만 제가 직접 진행했을 때 학생들의 결과가 가장 좋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뭐 어찌 보면 약간은 바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셔가지고 클리닉에 참석을 꼭 하시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얻어가는 유용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클리닉 때는 단순히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었던 것들을 질문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점 요소에 대해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했을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직접 제공하고 그 자리에서 풀고 검사를 맡아드리는 그런 식으로 클리닉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수업과 관련한 상담은 수업을 진행하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이에요. 음, 상담 같은 것들을 사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하실 부분이 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단순히 아이가 열심히 하고 있냐, 열심히 안 하고 있냐 이런 단선적인 얘기 말고 과제물을 계속 냈을 때 데이터 값이 누적되고 그 데이터 값을 토대로 학생의 현재 위치가 이러하니 향후
어떤 학습 전략을 펼쳐서 최종적으로는 여기에 가겠다. 라는 것들이 사실 궁금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학원 선생님이랑 전화를 여러 차례 하셨을 때 진짜 궁금하신 건 전 그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조교님이나 실장님이 전달드리는 건 사실 다양한 어폐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전화를 제가 직접 드려서 자세하게 오해 없이 전략을 짜도록 도와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예비고3이라고 생각하고 진행되는 강의다 보니까 얼마 전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있었던 거 알고 계시죠? 곧 있으면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고3이기 때문에 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치러지는 주간에는 저희가 직접 고3 모의고사를 가져다가 그대로 풀고 훈련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왜요? 예비 고3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현재 시험의 난이도를 직접 몸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측면에서 유용성이 있는 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등급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컷이 과거보다는 조금 많이 낮아졌어요. 80점 중반대 컷이라고 보시면 되고 2등급 컷도 70점 후반까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능 집중반 강의를 수강하시기 전에 많은 걱정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너무 못한다. 이거 어떻게 하냐? 따라올 수 있겠냐? 라는 걱정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꽤 높은 시험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단계에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노력을 펼쳤을 때 내년 이맘때쯤에는 충분히 이 정도 이상의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상위 오답률 문제 같은 경우에는 36번 문제만 문법이고 나머지는 독서와 문학에 해당하는 공통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하셔야 되는 것들은 자녀분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할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지 아직 결정을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공통 영역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을 주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8월 17일에 개강을 해가지고 처음에 5주 동안 수업이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5주 동안에는 기본적으로 뭐 다양한 고난이도 독서나 그리고 문학 작품들을 좀 읽어볼 건데 좀 특이한 부분들은 수능 완성에 수록된 작품들도 조금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EBS 작품들이 그 해에 출제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 해로 15% 정도는 그대로 넘겨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도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을 공부하시게 될 거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올해 출제가 되지 않은 작품들이 내년으로 2월이 돼서 2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2년이 돼가지고 다음에 그대로 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수능을 준비하는 예비 고3의 마인드라고 얘기를 했을 때 수능 완성에 수록되어 있는 좋은 작품들을 미리 접해보시는 것은 어떤 맥락에서든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이런 작품들을 보여드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5주 정도 수업을 하고 내신 유강을 조금 할 거예요. 그 내신 직전에 3주 정도는 내신 유강을 하고 다시 6주 차부터 수능 보기 전까지 쭉 진행하는 수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진짜로 그냥 진심을 담아서 딱 한마디 해드리면은 장난이 아니고 진짜 급한 시기입니다.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느끼는 위기감에 비해서 자녀분들이 느끼는 위기감은 사실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길 가다가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이고 이런 친구들 보면 참 하하호호 다니는 거 하면서 보면은 자연인으로 봤을 때는 참 밝고 즐겁고 건강한 것 같아서 기분은 좋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강사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준비를 한 강의고요. 오셔서 분명히 많은 것들을 얻어가실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늘 강의실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강의실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